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민영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대괄호 평가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잖아.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어떤 의미야?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위에 따로 한번 써볼게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fx가 l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같은 말인데, 자, 우리가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극한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좌극한이 이렇게 있을 건데, 네, 두 극한이 서로 같을 때, 자, 그러니까 다시 쓰면은 얘가 우극한이고, 그 다음에 얘가 좌극한인데, 자, 왼쪽 오른쪽에서 점점 A에 다가갔을 때, 그 극한이 같을 때, 자,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프상으로 보면요, 자, 어긋나지 않았을 때, 자,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해 줍니다. 자,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주면 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자, 그 이유가 1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1에서 이제 정근선까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x는 1이야. 그럼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럼 x가 1로 다가가게 될 건데 x가 1로 다가가는데 오른쪽에서 다가가면은 무한대로 발산, 왼쪽에서 다가가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 어긋났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자, 수렴한지 따질 때는 우극한과 자극한을 각각 비교해서 어긋나지 않으면은 수렴한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만 선생님이 해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프 그려보세요. 여기 말고 중앙쯤에 그릴까? 이쯤에 그리자. 자,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3만큼 x축으로 평행이동했으니까, 자, 그래프를 그릴 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x가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0을 대입하면 루트 3이고, 자, 1을 대입하면은 2가 되니까 한 이쯤에 여기 1을 대입하면은 2가 2쯤 될 거야. 그럼 이제 x가 1로 다가가요. 1로 다가갔을 때 둘 다 좌극한 우극한 둘 다 2로 수렴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2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2번 다음 함수에 대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포함된 자 그런 극한값을 계산하세요. 자, 이거는 그렇지. 자, 그럼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천천히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인데 fx를 우리가 쓰는데 절대값을 이제 붙일 거냐 뗄 거냐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 자, 분자는 그대로 써줬고요. 자, 분자를 쓰는데 인수분해해서 바로 써도 되겠죠. 자,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1이랑 x 플러스 1로 인수분 되는 거잖아. 그래서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로 일단 인수분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분모 볼 건데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데요, 마이너스 1의 작은 데서 점점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이라는 건 안의 값이 음수면은 마이너스 포함해서 나오는 거잖아. 자, 그래서 얘는 사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쓰면은 충분합니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에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잖아. 그럼 이 x자리에 마이너스 1.00001 이런 값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럼 이제 절대값 안쪽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값이 포함해서 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근사값도 괜찮죠. 네, 어쨌든 그래서 분모에는 절대값이 없어질 때 마이너스를 포함해서 나오게 됩니다.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계산 하나씩 해보자. 날리면은, 자, 나머지 마이너스 1만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데, 네, 이 플러스 이게 지워지는 게 아니지. 자, 이렇게 없어지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이쪽에 대입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다는 것도 이제 까먹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얘는 2가 되겠죠. 오른쪽도 볼게요. 자, 오른쪽도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인데 fx도 한번 그대로 써보자. 똑같이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쓸게요. 그럼 절대값이 났는데 얘는 x 플러스 1로 그냥 써도 괜찮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에서 이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니까 이 절대값이 그냥 플러스로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도 뭐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그 플러스 0.00001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도 괜찮겠지.
뭐 어쨌든 약분이 이런 식으로 되면은 남는 게 마이너스 1만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까지 포함되니까 플러스 2가 되면 될 거야. 그래서 4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3번 x는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두 함수에 대해서 자 다음이 만족한대요. 자 그랬을 때 리미트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됐죠. 우리가 함수 극한의 성질을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x는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f랑 g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함수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자 우리가 둘 다 fx와 gx의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떼서 써도 되겠다. 자 괜찮겠지?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얘를요 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gx를요 자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 그래 극한값이 존재한다 했으니까 함수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자, 리미트를 각각 떼서 쓸 수 있겠지. 자, 리미트를 각각 떼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가지고 자, 미지수 놓기를 해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5가 되고 알파 베타는요 6이 될 거야. 여기까지 되겠지. 그럼 얘들아 쉽게 생각해봐. 두 개 더해서 5가 되고 곱해서 6이 되는 거는 뭐가 있어? 자, 따라서 알파는 3이고 베타는 2다. 이렇게 바로 써도 괜찮겠지. 뭐 아니면은 우리가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요 이 식을 탁 작성을 해서 우리가 인수분 해가지고 알파 베타를 구해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합해서 5가 되고 곱해서 6이 되는 두 수는 우리가 3과 2라는 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알파가 더 큰 이유는 이 부등호 때문에 그런 거지. 아 됐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자 여기 있는 식 한번 가져올게요.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자, 리미트를 따로따로 다 떼서 써도 괜찮은 거잖아. 3의 리미트 gx 그 다음 마이너스 5고요 2의 리미트 f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쓸 수 있냐. 네 함수 극한의 성질에 의해 가지고 자 이렇게 떼서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 있는 게 얘가 알파였고 밑에 있는 게 베타였으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거든요. 그럼 이제 알파 베타 구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지. 3 곱하기 2 마이너스 5고요 2 곱하기 3 플러스 1이니까 얘는 7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4번 fx가 다음을 만족한대요. 다음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지. 4번은 얘들아 밑에다가 치환 이렇게 써놔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치환 가지고 문제 풀어주는 겁니다. 치환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치환해보자. x-a를요. t라고 한번 치환해볼게. 자 그럼 우리 두 가지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x가 a로 가고 있으니까 x가 점점 a에 다가가면은 t는 어디로 가는 거지? 자, t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t를 써주고 t가 0으로 간다 얘를 다 써줘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t가 0으로 가는데요. t분의 ft는 2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지? 근데 t는 근데 미지수니까 이 t를 다시 한번 x로 바꿔도 상관은 없을 거야. 어쨌든 우리가 주어진 식을 잘 활용합시다. 분자 분모예요. 나누는데 x를 한번 분자 분모에 둘 다 나눠볼게.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렇게 됩니다. 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요. 3x 플러스 4의 x분의 fx 그 다음 분자는 그러면은 2의 플러스 3의 fx의 x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근데 그럴 거야. 이거 분자와 분모에 있는 것들이 지금 다 수렴하거든요. 자 수렴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각각의 항들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함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리미트 따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리미트를 이쪽에 따로 써도 괜찮다는 거야. 여기도 리미트 따로 쓰는데 그럼 얘는 그냥 0으로 없어지겠죠. 0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여기는 2가 되고 2가 되니까 계산해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보자. 그럼 분모에 남은 거는 4 곱하기 2가 남은 거고 분자에 남은 거는 2 플러스 3 곱하기 2니까 8분의 8 1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5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지. 자, 5번에서는 얘들아 우리가 0분의 0꼴 수업 시간에 한 거를 필기를 해줄게. 필요한 친구들은 필기를 해주세요. 0분의 0꼴에서 핵심은 뭐라 그랬어? 진짜 0을 찾는 거죠. 진짜 0을 찾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었는데 자,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찾아내던가 유리화를 통해 찾아내던가 통분을 통해서 찾아내게 될 거예요.
그 실제식은 이런 식으로 되겠지.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주어진 식이 gx분의 fx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우리가 인수분해와 유리화하는 통분을 사용해야 되면은 진짜 영을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x-a, x-a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뭐 분자 분모에 뭐 나머지 식들이 곱해져 있을 거야. 자, 어쨌든 0분의 0꼴은 진짜 0을 찾아주는 건데 선생님이 말한 진짜 0은 얘네들 a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얘네들을 진짜 0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인수분해나 유리화나 통분으로 찾아내면은 우리가 약분해가지고 나머지 값들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야. 답은 이제 5번이 2번이거든요. 자, 2번이 왜 정답인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2번 우리가 통분해야 되겠다는, 다시 유리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금방 들 거야.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1 플러스 루트에 있어야지 1 마이너스 x제곱, 분자 분모에 무리식의 켤레를 곱해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좌변 얘 전체를 스타라고 하자. 자, 스타를 다시 한번 계산해보면 이렇게 될 거야.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자, x제곱은 그대로 있고요. 분자에 보시면은 얘는 계산하면은 합차공식이니까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고 1 플러스 루트에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지. 얘가 으악 사라지고 플러스가 될 거야. 되겠죠? 그럼 얘도 으악 사라지고 분자 1만 남겠죠. 그럼 x가 0에 대입하면은 0을 이런 식으로 으악 대입해주면은 얘는요 1 플러스 1,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래서 1이 아니니까 2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나머지도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고요. 4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찾아낼 수가 있겠지.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x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에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6번 3차함수 fx가 다음을 만족할 때 fx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6번 설명하는데 얘들아 6번 선생님이 필기를 따로 준비했거든요. 혹시 필요한 친구들은 필기를 해주세요. 자,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한 부분들이야. 뭐냐면은 우리가 다함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다함수 결정. 좀 펜촉을 좀 늘리자. 자, 일로 해볼게. 자, 이런 식으로 해볼게. 우리가 다항함수, 3차 함수 fx를 작성하고 싶을 거야. fx를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이론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함께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거지. 자, 첫 번째예요. 자, 미지수를 놓아주세요. 만약에 f가 2차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펜촉을 좀만 더. 1.2로 한번 해보자. 그럼 이제 미지수 놓는 방법은 일단 선생님한테 수업 배운 친구들은 이제 미지수 놓기 방법을 알고 있을 거야. 그걸 이제 전개식으로 놓는다라고 표현할게요. f가 2차라고 하면은 fx를 간단히 그냥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다는 거야. 할 수 있겠지. 두 번째, 근데 미지수를 놓는데요. 전개식만 있는 게 아니고 인수 정리로 놓는 방법도 있거든. 근데 선생님이 이번 수업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인수 정리로 미지수 놓는 거를 좀 강조해주고 싶어. 자, 굉장히 중요해. 어떻게 하냐? 만약에 f의 알파도 0이고요. f의 베타도 0이라고 생각해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수 정리에 의해서 x-알파랑 x-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 따라서 fx를요, a의 x-알파 x-베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좀 낯설 수 있겠지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거든. 그 인수 정리로 주어진 fx를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걸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면은 자, 그걸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는 소리지. 두 번째, 우리가 0분의 0꼴도 생각해 볼게. 자, 0분의 0꼴도 간단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이렇게 봐봐. 만약에 gx의 fx 이렇게 있어. 얘가 알파라고 해봐. 자, 그 다음에 리미트 gx가 얘가 0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리미트 fx는 0이다. 자, 이게 결론이거든.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오른쪽을 먼저 봐. 알파로 뭐 하고 있어? 그죠? 수렴하고 있죠. 그다음 여기의 이 의미는 분모가 0으로 간다는 거야. 분자가 먼저 0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fx는 0으로 가는 게 확정이라는 거지. 만약에 fx가 연속함수면요. 자, 여기는 극한값을 쓰지 않고 그냥 바로 fa는 0으로 바로 쓰기도 하거든.
그럼 이제 0분의 0꼴일 때는 오른쪽이 수렴하고 분모가 0으로 가. 아, 분자도 0으로 가는구나. 그럼 이제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FA는 0이다 바로 알 수 있고 얘가 인수정리로 연결할 수가 있다는 의미예요. 자, 문제 풀면서 어떤 의미인지 보여줄게. 자, 세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자, 이거 우리가 9번 문제 풀 때 필요하거든. 자, 그래서 일단 써놓을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어. 만약에 우리가 분자가 fx고 분모가 ax n제곱 플러스 땡땡땡 이라고 보자. 얘가 k래. 그러니까 우리가 fx를 바로 작성할 수 있는데 ka의 x n제곱 플러스 땡땡땡 작성할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상황이면요. 이 k로 지금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분모가 n제곱이면은 분자도 n제곱 차수로 알 수 있다가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로 보니까 K로 수렴하고 있죠.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수렴해야 될 거야. 그러면은 KA가 돼야지만 A가 으악 약분돼서 K만 남겠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다항함수 결정은 자, 오른쪽에 이 세 개를 다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해보기 바랍니다. 자, 6번 그럼 풀어볼게요. 자, 6번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보자. 칸이 있나? 가능할 것 같아. 얘도 0.8로 다시 한번 바꿔줄게요. 네. 자, 6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 3차 함수가 있는데 다음을 만족할 때 fx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다항 함수를 결정해달라. 자, 그런 얘기야. 일단 우리가 볼게요. 자, 마이너스 3 오른쪽부터 보는 거야. 뭐 하고 있어? 자, 수렴하고 있어.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래서 분자는 0으로 확정이야. 오른쪽도 마찬가지지. 마이너스 6으로 뭐 하고 있어? 수렴하고 있어.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 분자 어디로 확정이야? 0으로 확정이야. 그럼 우리가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고 2를 넣었을 때 0이겠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주어진 식으로부터 우리가 다음 두 가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f의 마이너스 1은 0이고 f의 2는 0이다 바로 알 수 있겠지. 그럼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미지수 둘 수 있어요. 어떻게 미지수 둘 건데? 오른쪽에서 얘기했죠? 인수 정리로 미지수를 둘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fx가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인수분해 둘래요. 다시 이렇게 미지수 한번 더 볼게요.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fx는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ax 플러스 b라 하자. 자, 이렇게 인수 정리를 통해서 스스로 fx를 미지수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되겠니?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미지수가 몇 개야? a랑 b 두 개 있어. 식 몇 개 필요해? 이렇게 두 개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식을 1번식, 오른쪽에 있는 식을 2번식으로 해서 두 식에 각각 fx를 대입을 해서 a랑 b를 구해내겠습니다. 자, 1번식에 대입 한번 해볼게요.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fx 자리에다가 얘를 바로 넣어줘. x 플러스 1은 바로 약분해도 괜찮죠. 자, 따라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마이너스 2고요. ax 플러스 b인데 마이너스 1 대입해도 괜찮죠. 자, 다항함수니까 연속이라서 바로 함수값으로 써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나? 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니까요. 다 있으면은 3a 마이너스 3b가 되는데 거기서 문제에서 얘가 뭐가 된다 그랬어? 마이너스 3이라 그랬죠. 자,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3입니다. 식을 하나 얻어내는데 3으로 나눠줘.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얻어냈어요. 그 다음 2번식도 봅시다. 자, 2번식에 대입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 fx 전체를 2번식에 대입하면은 x-2가 사라지니까 나머지만 써줘도 괜찮죠. x가 2로 가고 있어. 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 ax 플러스 b야. 대입을 해. 3에 2a 플러스 b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6이라고 했고 날려 마이너스 2야. 그러면은 위의 식이랑 합쳐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위의 식이 하나 있고 여기 식을 써볼게요.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야. 되겠지? 자, 이거 두 개를 더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a, b 찾아낼 수 있겠지. 3a는 마이너스 3가 없어지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위에다가 대입을 해. 그럼 b는 뭐가 돼? 네, b는 0이 되겠죠. a랑 b를 찾았네. 그럼 이제 a가 마이너스 1이었고 b가 0이었으니까 fx 얘를 그냥 싹 다 삭제해주고 마이너스 x라고 써도 괜찮죠. 그럼 남아있는 식이 x 플러스 2가 있고요.
그 다음 x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자, 이 세 개를 합쳐주시면은 따라서 fx라는 건요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를 위에 쓰자.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얘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번 다항함수 결정은 사실 함수의 극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 그래서 반복해서 보면서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7번 두 함수 f랑 g에 대해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기억 f랑 fg 값이 모두 존재하면은 g 값도 존재한다. 자, 기억은 맞겠지? 함수 극한의 성질 때문에 그래. 뭐 좀 써보면은 리미트 g라는 거는 리미트. 그러니까 우리가 그 리미트 안에서는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잖아요. g를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f 플러스 g 마이너스 f 리미트 안에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만약에 리미트 f 플러스 g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리미트 f 두 개를 나눠서 써가지고 두 개 같다고 치면은 우리가 좋잖아. 근데 두 개가 지금 문제에서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함수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같다고 할 수 있고 얘가 존재하고 얘가 존재하니까 뺀 것도 존재하게 되겠죠. 기억이 되는 거야. 니은 fx 값이랑 fx 곱하기 gx 값이 모두 존재하면은 리미트 gx도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자, 니은은 안 돼요. 자, 틀린 거 같은 거는 발레 하나 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발레가 이렇게 될 것 같아. fx는 네, x분의 1이고 gx는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x분의 1 넣으면은 얘는 x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면은 0으로 가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얘가 x분의 1이고 얘가 x면 곱하면 1이죠. 그러니까 1로 계속 수렴해요.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발산을 하면은 얘는 무한대가 되겠지. 자, 그래서 니는 안 되는 거야.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는 수렴하는 게 아니에요. 디귿 fx랑 f분의 g가 모두 존재하면은 이 값도 존재한다. 이것도 맞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리미트 g라는 거는 리미트. 우리가 리미트 안에서는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잖아. 자, gx fx 곱하기 f 이렇게 써도 되니까. 얘는 그럼 우리가 등호를 쓰고 싶으면은 리미트 f분의 g 곱하기 리미트 f 이렇게 쓰고 싶은데 가능하죠. 얘 값이랑 이 값이랑 모두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각각 수렴하니까 뭐 알파랑 베타를 수렴한다 했으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따로 쓸 수 있고 얘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야.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7번은 밑에다가 하나 써도 괜찮을 것 같아. 뭐냐면은 리미트 안쪽에서는 자유롭게 조작이 가능하다. 우리가 수렴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요. 수렴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고 어쨌든 리미트 안쪽에서는 따로 떼서 쓰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나중에 극한 계산과 그다음 미분계수 계산할 때 여러분한테 자유를 선물해 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팁이니까 꼭 적어두도록 하세요. 8번 모든 양수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킬 때 자,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다음 값을 구하세요. 되겠지? 자, 일단 볼게.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볼게요. 그럼 최고차는 계수 b만 보면 되니까 얘 2로 가. 오른쪽도 보니까 2로 가.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가운데에 왔을 건데 굉장히 특이한 게 우리가 리미트를 보내주게 되면은 여기 리미트를 보내주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등호가 없었는데 등호가 지금 따라 붙게 됐죠. 이게 극한의 성질이라 그랬어. 우리가 보통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구하는 거는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2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9번 다음을 만족시킬 때 상수 A, B, C, D에 대해서 자 다음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지. 9번은 얘들아 선생님이 6번 할 때 설명을 했었어.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필기를 다시 한번 참고하면 되는데 쌤이 6번 설명할 때 6번 설명을 다 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어쨌든 9번 문제 푸는데요. 다항함수 결정해서 1번, 2번, 3번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를 보자. x가 무한대로 발산할 때 볼게요. 얘가 3이라 그랬어. 근데 최고차를 살펴보면요. 분모가 지금 몇 차야? 분모가 2차야. 분모가 2차고요. 그 다음에 3으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분자도 몇 차가 돼야 되겠어? 자, 따라서 분자도 2차가 확정이야. 선생님 왜 그런가요? 3번에 설명을 했잖아. 자, 우리가 분모가 n차면은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도 n차로 확정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럼 이제 분자도 이제 2차가 돼야 되니까 A 값을 우리가 결정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0이 될 수밖에 없어. A가 0이 아니면은 3차니까 발산하게 되겠지. 그 다음에 3으로 수렴하니까요. B의 값도 우리가 3으로 바로 탁 쓸 수 있을 거야. 왜 그러냐면은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수렴을 하는데 1이고 3이 돼야지만 3으로 수렴하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자, 여기 있는 식 봐봐. 자, 우리가 0분의 0 꼴이지. 오른쪽 보세요. 2로 뭐 하고 있어? 그치, 수렴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fx를 보는데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지? 자, 0으로 가고 있잖아. 그럼 분자도 어디로 확정이야? 자, 0으로 확정이죠. 따라서 우리가 2번 0분의 0 꼴에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f1. 다시 한번 쓰자. 우리 분모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거 전체를요 새롭게 미지수 놔볼까? 이거 전체를요 gx로 한번 놔볼게. 그럼 얘가 분자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gx라고 두면은 g에다가 1을 넣으면 0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그럼 우리가 정보를 좀 많이 알았어요. 자, 우리 어떤 정보들이 있었냐. 자, 일단 gx가 2차인 거 알았고요. 최고차항 개수가 3인 거 알았어. 1을 대입하면 0이라는 것까지 알았지. 그럼 이 세 개의 정보를 조합해서 gx를 좀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gx 작성해도 괜찮지 않을까? 난 이렇게 gx 작성할게. gx는요 3의 x-1에 그 다음 x 플러스 k라 하자. 자, 여기까지 한번 써보자. 선생님 왜 이렇게 되나요? 2차라 그랬잖아. 2차니까 이제 2차가 된 거고 3이라 했으니까 3이 된 거고 1 대입해서 0이니까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겠지. 자, 그래서 k만 이렇게 미지수 써가지고 표현해 준 거예요. 미지수가 한 개니까 식이 하나 필요하고 우리가 주어진 식, 여기에서 주어진 식이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게 될 거야. 자, 여기는 식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천천히 써봐. 자, 인수분해. 진짜 0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분자에 쓰는 거는 gx 그대로 쓰면 되겠지. 3의 x-1이고요. x 플러스 k라고 쓰자. 그럼 진짜 0을 찾았어. x-1이 삭제가 될 것이고 1을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2분의 3이고 1 플러스 k인데 문제에서 2라 그랬다. 2라고 딱 씁시다. 그럼 좀 계산이 조금 복잡하기는 하죠. 계산이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자,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했는데 2를 얘 전체를 넘겨. 그럼 얘가 3분의 4가 되고 1 플러스 k니까 얘가 1 플러스 k예요. 따라서 k는 3분의 1이 되겠지. 자, 3분의 1 넣어줍시다. 그럼 식 자체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3인데 자, 3을 이쪽에다가 분배를 해줘. x랑 3분의 1이죠. x-1이고 3x 플러스 1이야. 맞지? gx는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은 3x제곱 마이너스 3의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BCD 자리를 생각해 볼게. BCD가 BCD, 여기가 BCD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A는 0이고요. 자, B는 보니까 3 되면 되고 C는 마이너스 2고 D는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요. 계산이 좀 복잡하지? 자, 플러스로 바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따라서 정답은 2. 마이너스 2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10번 다음 그림과 같이 점 P가 이렇게 있고요. 수렴말을 Q라고 했어. 자, 분수식의 극한을 더하라. 첫 번째 체크할게. T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인 거를 먼저 체크해 주세요. 좀만 크게 볼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OQ니까 OQ를 얘라고 하면은 얘는 이쪽의 길이네 볼 수 있고 OP는요. OP 여기 있으니까 OP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되겠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길이를 구할까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 OQ는 쉽게 구할 수 있지. 얘가 T니까 이 전체는 T가 된다고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가 0,0이고요. 이 점의 좌표, P점의 좌표가 T, 루트 2T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OP의 길이 구해낼 수가 있겠죠.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OP의 길이라는 거는 루트에 다시 루트에 T가 있고 루트 2T가 있으니까 각각 제곱을 해. T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얘들아 될까?
아, 됐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를 바로 쓸 수 있는데 얘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고요. 그다음 t분의 루트 t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자, 우리가 영향력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금방 볼 수가 있겠죠. 보면은 영향력 관점으로 보면은 1차 얘도 1차니까 나머지는 이제 상대적 제로 처리 소멸시켜 주세요. 개수 비만 비교하면 되니까 1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뭐 아니면은 분자 분모를 t로 나눠도 괜찮아. 그럼 루트 안에 t제곱으로 들어가니까 마찬가지로 1이 나오게 될 거예요. 11번 fx의 그래프는 오른쪽과 같다. fx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값의 개수를 a, 그 다음 불연속인 x의 개수를 b라 할 때 a-b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지. 얘들아,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시각적으로 어떤 의미야? 그지? 어긋나지 않았다. 그래프가 어긋나지 않았다랑 같은 말이지? 그다음 연속도 볼게요. 연속은 우리가 무슨 말이었어? 자, 연속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어져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보았을 때 어긋나지 않아야지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이어져 있어야지 우리가 연속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어긋나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가 좌극한과 그 다음에 우극한이 서로 같아야 되고, 이어져 있다는 거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 세 개 다 같아야지 이어져 있는 거잖아. 얘가 연속의 정의가 될 거고요. 위에가 이제 극한값 존재, 극한값의 존재, 네, 같은 말이 되겠지. 자, 그럼 보세요. 일단 A부터 먼저 구해볼 건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어긋나 있는 걸 찾아봐. 왼쪽 오른쪽 어긋나 있는 게 1에서 어긋나 있죠. 자,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A는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어져 있지 않은 걸 찾아봐. 끊어져 있는 거지. 1에서 끊어져 있고요. 그 다음 2에서도 끊어져 있어. 3이 따로 놀고 있잖아. 그래서 B는 2가 되겠죠. 1-2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12번. 다음 중 x는 0에서 연속인 함수는 이렇게 나와 있지. 자, 그럼 이제 전체가 연속 함수이면 0에서도 연속이니까 자, 1번이 되겠죠. 1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연속이 안 되는 거는 자, 11번에서 잠깐 설명을 했어. 자, 연속이라는 거는 이어져 있다는 뜻이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아야 되지. 자, 이어져 있지 않으면은 연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번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자, 이어지지 않거나 아니면은 정의가 되지 않거나 자, 그런 식이 될 거예요. 13번. 다음 함수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일 때 a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지. 일단 용어부터 정리해보자, 얘들아. 3을 먼저 보면 3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연결 지점이라고 표현해 줄 거야. 그다음 fx 구간으로 나누어서 정의된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란 말이 사실 되게 무리한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사실 다 모든 실수에 대해 가지고 다 확인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의심점만 확인해 주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의심점만 체크해 주세요. 의심점만 확인해 주면 되는데 확인. 여기 의심점이 3밖에 없다는 소리야. 자, 그럼 연소리라 그랬으니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고요. x-3이라 쓰자. x-3이고 위에 바로 인수분해해. x-3,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으악 날아가서 이 값이 7이 되는데 얘가 a가 되면 되겠죠. 자, 왜냐면 a가 f3이라서 그래. 같아지면 되니까 a는 7. 7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14번.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한대요. 자, 다음 값을 구하래. 구해봅시다. 자, 일단 x제곱 마이너스 1로 양변 나누면 좋겠는데 얘들아 함부로 나누는 게 아니다. 자, 나눌 때는 자, 항상 얘를 나눌 때 뭐 분모로 이렇게 간다고 쳐봐. 오른쪽에 x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다. 이 조건이 항상 따라 붙어야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양변 나누기 위해서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면 안 되고요. 자, 같은 말로 x는 1이 되면 안 되고 x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됩니다. 주어진 식도 사실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래서 x제곱으로 묶어내면은 x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얘는 다시 한번 x제곱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그래서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한 번에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fx는요 어떻게 쓸 거냐,
x제곱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고,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x 플러스 3으로 딱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쓸 수 있을 때는 언제 쓸 수 있는 거냐? 얘 바로 한 번 더 약분해 줄 수 있겠지. x 플러스 3으로 씁시다. 얘는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되겠지? f의 마이너스 1을 구해볼게요. 근데 조건이 있어. 주어진 f가 연속인 함수래. 마이너스 1이랑 항상 같아지는 게 뭐야? 그치? 극한값이랑 같아지겠지?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랑 가까이 가고요.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간다는 거는 x가 마이너스 1은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그냥 리미트 x 플러스 3을 써도 괜찮겠지.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그래서 얘가 2가 되고요. f의 1도 마찬가지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바로 써줘. x 플러스 3이니까 얘는 4 되겠지. 2랑 4랑 더하면 되니까 6. 6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15번)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다항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지. 자, 일단 다항함수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논지들이 있어. 다항함수 얘들은 항상 무슨 속이야? 그죠? 연속이죠. 연속이니까 항상 우리가 함수 극한의 성질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함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대입을 통해서 극한값과 같은 값이 될 거니까 대입으로 문제를 풀어주겠다. 자, 그렇게 문제를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리미트 안에서는 자유롭게 이렇게 변형하고 조작할 수 있잖아.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주어진 식이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x-1, x 플러스 1, 그 다음 fx 이렇게 두고, 분자는 4의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눠도 괜찮지. 그럼 진짜형을 찾았으니까 리얼 제로를 삭제시켜 주시고 1을 다 대입을 해요. 대입이 가능한 게 각각이 전부 다 지금 다항함수 연속이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를 각각 따로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대입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4 곱하기 3이 되고, 얘는 2고요 f의 1이 될 거야. 얘가 1이 된다는 소리니까, 얘가 10이니까 f1이 6이 돼야지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f1은 6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16번 닫힌 구간에서 fx가 이렇게 구간으로 나누어서 정의가 되어 있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대요. 자, 이거를 무슨 함수라 그래? 주기함수라 그러죠. 자, 주기함수다. 주기가 5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f39를 구하는데 f39는 5 빼서 f34랑 똑같고, 마찬가지로 5 빼서 29랑 똑같고, 계속 해주면은 5를 계속해서 빼주면은 f4, 그러니까 주어진 구간에 있는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f4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자, 그럼 fx를 결정해야지 f4를 구할 수가 있을 건데, 미지수로 한번 보세요. 미지수 보니까 A랑 B, 미지수가 2개 있어. 미지수가 2개니까 식이 2개 필요하겠구나 생각하면서 문제 풀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나누어진 구간을 보니까요. 자, 3이랑 0이랑 5가 있어요. 얘들아, 16번 이렇게 한번 보자. 자, 일단 문제 조건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 그랬거든. 이거 필기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필기하면 좋을 것 같아. 어디다 쓸까? 자, 우리 여기 오른쪽에다 쓸게요. 자, 우리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을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써볼까?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야.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을 구하라는 게 사실 되게 무리한 표현이거든? 모든 실수에서 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두 단계로, 투 스텝으로 문제를 풀 건데, 첫 번째 단계는요, 의심점을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불연속이 될 법한 의심점을 먼저 찾는 거야. 여기에서는 구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좀 끊어져 있는 부분이 3이랑 0이랑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의심점이 x는 3이 되고 x는 0이랑 5 이런 값들이 우리가 의심점이 된다는 거지. 0이랑 5에서는 주기함수니까 같이 한번 보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의심점만 우리가 실제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이랑 우리가 0이랑 5에서 자, 우리가 연속이 되도록 우리가 조건들을 맞춰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위에 있는 식을요, 우리가 새롭게 미지수 둘 건데 얘를 gx라고 하고 밑에 식을 hx라고 합시다. 우리가 첫 번째 x는 3에서 생각해 볼게요.
3에서 우리가 연속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왼쪽 오른쪽 둘 다 다항함수죠. 그래서 대입해서 바로 쓸 수 있는데 G3은 H3이라고 바로 써서 식을 얻어낼게요. 그럼 3 대입하면은 위에는 5가 될 거고 3 대입하면 B가 될 거야. 아, B가 5라는 거 쉽게 알아낼 수가 있었지. 두 번째, X가 0이랑 5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일단 우리가 쓸 건데 어쨌든 주기가 50 반복이 되고 있는 거잖아. 그냥 5를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F0이라는 거는 F5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F0을 쓸 때 우리가 GX를 쓰고 F5를 쓸 때 HX를 써가지고 식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야.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G0이라는 거는 H5 이렇게 써도 괜찮죠. G0이니까 0을 대입을 해요. 자, 2인데 5를 대입을 해. 5를 대입하면은 얘가 2의 제곱이니까 4 되겠지. 4A 플러스 B가 됩니다. 계산 맞니?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어진 게 보니까 B가 5라 그랬어. 그래서 5를 바로 넣어주세요. 5였으니까 넘기면은 칸이 부족해. 4A는 마이너스 3이 되고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은 다 구했네. 자, 우리가 구하는 게 F4를 구하는데요. 그럼 여기는 A랑 B 자리에다가 바로 다시 써줄게.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그 다음 4 마이너스 3의 제곱 B가 5라 했으니까 플러스 5야. 얘 1이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5인데 5, 4, 20이니까 4분의 17. 4분의 17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17번 두 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구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얘들아 17번은 우리가 연속성 확인이라고 해가지고 밑에다가 새롭게 필기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 얘는 연속성 확인이에요. 연속성 확인한다. 선생님이 두 가지로 크게 필기를 해줄게. 자, 이렇게 봅시다. 첫 번째 F랑 G가 있는데요.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럴 때 여기서 연속성을 확인하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럴 땐 어떻게 풀면 된다? 자, 표 그리기로 푸시면 돼요. 두 번째, F 합성 G라고 하면은 우리가 동그라미 3개, 그러니까 함수 사이의 대응 관계로 문제를 풀어낸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곱셈과 덧셈에 대해서 연속성 물어볼 때 당황하지 말고 우리 어떻게 푼다? 네, 표를 그려서 풀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문제 풀어봅시다. 자, 기억인데 극한값 물어보고 있지.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를 그려. F랑 G가 있는데 1 플러스 1 마이너스. 우린 극한값이니까 함수값은 필요 없고 자극한이랑 우극한만 필요한 거예요. F 볼게. 1보다 오른쪽에서 오니까 여기지. 마이너스 1이고 왼쪽은 1이지. G야. 1보다 오른쪽은 1이고요. 왼쪽은 여기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그래서 곱셈을 처리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 그러면은 우극한과 자극한이 서로 같으니까 기억은 되겠네.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를 그렸을 때 아주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F 플러스 G는 1에서 연속이다. 이거 물어봤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F 플러스 G니까 1 하나 더 만들면 좋겠지? 자, 지금 식이 좀 끊겼는데 밑에다 1을 한번 더 써볼게요. 1 써보면은 1을 대입하면은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쭉 이어진 거야. G도 1을 대입하면 여기 있지. 1이야. 그럼 이번에 두 개 더해볼게요. 자, 더하는데 그럼 이제 두 개 더하면은 0이야. 더하면 0이야. 두 개 더하면 0이야. 아, 이렇게 다 같아지지. 이건 어떤 의미야? 그러니까 우극한과 좌극한과 함수값이 세 개 다 같아지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볼게요. 디귿을 보면은 곱셈이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니 물어봤지. 자, 이번에 곱하는 건데, 자, 밑에 얘도 처리해주면 될 거야. 자, 곱하는 건데, 자,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잠깐만. 자, 우리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에서 봐야 되니까요. 세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래서 밑에 세로 써볼까? 자, 천천히. 얘가 F고, 얘가 G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순서로 썼어요. 오른쪽이야 마이너스 1 왼쪽이야 1 그 다음 함수값이야 얘도 1이네. G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다 똑같죠?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셈 처리해 주시면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다르지. 하나라도 다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땡 탈락. 3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18번. 닫힌 구간에서 함수의 최소값을 a, 그 다음 무리함수의 최대값을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최대세수 정리에 의해서 연속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분명 가지고 있을 거야. 자, f랑 g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럼 그래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돼서 얘가 x가 마이너스 3이야. 양수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원하니까 그래프가 뭐 한 이 정도?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한번 볼게요. 그래프의 형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우린 최소값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1에서 최소값을 갖겠지? 자, 따라서 a라는 거는 1에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f1을 해주시면 되고, 1 대입하면은 4분의 8이니까 2가 되겠죠. 자, 쉽게 구해낼 수가 있겠지. 자, b도 볼게요. g를 구하려고 하는데, 자, 일단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x축 대칭일 거야. 그 다음에 시작점이 마이너스 2,3이 되겠죠. 그럼 그래프 그려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시작점이 x축. 자, 우리가 무리함수니까 시작점부터 먼저 봐. 마이너스 2,3이야. 그럼 마이너스 2,3이니까 한 이쯤이 되겠지. 마이너스 2,3. 얘가 시작점이에요. 무리함수인데 원래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인데 x축에 대해서 대칭했으니까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가 될 거야. 그 다음에 0 대입을 했을 때 양수가 되니까 y절편은 위쪽에 있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은 뭐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가 되겠지. 자,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보고 싶은데 자, 여기다 1을 대입하면은 이제 양수가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최대값이니까요. 1이 어디 여기쯤에 있을 건데 어쨌든 우리는 최대값만 구하고 싶고 그럼 한 이쯤에서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 나오겠지. 자, 따라서 b라는 거는 g의 마이너스 2를 구해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 그럼 으악 날아가고 3 되겠죠. 3이랑 2 더하면 되니까 5. 5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19번. 다음에 대해서 이게 서로 다르대요. 다음 함수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지.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f0과 f1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 보세요. k는 똑같아. 플러스 2야,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우리가 f0이 f1보다 크다. 확정 지을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방정식이 열린 구간에서 실근을 갖기를 원한단 말이야. 자,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사이값 정리로 봐야 되겠지. 사이값 정리. 상황 자체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f0 곱하기 f1이 0보다 작으면은 fx는 0. 네. 이거면은 fc는 0인 c가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를 이제 응용한 정리였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거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얘가 이제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만 할 거야. 왜냐면은 부등호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게 우리가 한번 k값들을 조절해 봅시다. 그럼 첫 번째로 f의 0이 0보다 커야 되거든. 자, 대입하세요. k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 f의 1이야. f1은 0보다 작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k-3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두 개를 종합을 하면은 k값이 마이너스 2랑 3 사이가 되면 되겠죠. 마이너스 1, 0, 1, 2 4개니까 4. 4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수의 개수만 셌고요.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작은 자, 그 조건들을 뽑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20번. 20번도 19번과 비슷하지. 실근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니까 자, 우리는 사이값 정리를 쓸 거고요. 20번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미지수 놓기예요. 미지수 놓기.
주어진 좌변에 있는 이거 전체를 그냥 fx라고 미지수 넣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f의 a랑 f의 b를 곱했을 때 음수면은 fc는 0인 c가 a, b 사이에 존재한다. 존재. 자, 이게 사이값 정리였잖아. 사이값 정리 응용적인 형태예요. 자, 그래서 하나씩 대입해 보면서 이제 값들을 보는 거야. 근데 봐봐. 이게 답이 2번이 정답이거든. 왜 2번이냐면은 f-2 보세요. 마이너스 2의 10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3인데 얘는 이제 양수되니까 양수가 될 거야. 그 다음 f의 마이너스 1 보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의 10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얘 그냥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태를 보니까 어쨌든 음수가 될 거거든. 그러면은 f-2랑 f-1이랑 곱한 거 f의 마이너스 2 곱하기 f의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으니까 fc는 0인 c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에 존재한다. 자, 사이값 정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나머지는 대입해봤을 때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되지가 않는다. 21번 다음에서 상수 AB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지. 자, 21번도 얘기를 많이 했어. 오른쪽부터 먼저 봐. 무슨 념이야? 수렴이야. 분자를 보세요. 0으로 가죠. 분모 어디로 확정이야? 0으로 확정이야. 그래서 리미트 바로 안 쓰고 이제 3 대입해도 괜찮겠지? 다항 함수니까 이제 함수값이랑 똑같아요. 3a 플러스 b는 0이니까 자, b는 마이너스 3a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식을 간단히 해볼게요. 자, 곱하는데 분자 분모에 여기 루트의 켤레꼴을 곱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루트에 x제곱 플러스 16 플러스 5를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곱해줄 겁니다. 식을 계산해주면 이렇게 될 거야.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데요. 분모를 보면은 b가 마이너스 3a였으니까 대입을 해요. 그럼 a고 x 마이너스 3이 되고 분자에 똑같이 루트 꼴을 써줘야 되겠지. 무리식에 켤레를 곱해주시면은 x제곱 플러스 16 플러스 5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합차 공식으로 이쪽을 계산해주세요. x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25니까 x제곱 마이너스 9가 되고 얘 바로 삭제하고 인수분해 할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되겠지. x 플러스 3을 빼먹는 계산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어쨌든 두 개를 으악 날려. 3을 대입하세요. 3을 대입하면은 6이고 a이고 3 대입하면은 9니까 루트 25, 5고 5 플러스 5니까 곱하기 10 되겠지. 얘가 5분의 3이래. 5분의 3 다시 쓰면은 10분의 6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a 값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1이 됩니다. a는 1이니까 b는 뭐가 되면 될까? 마이너스 3 되면 되겠죠.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3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22번 종이 테이프에 접었대. 그래서 극한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22번 얘들아 도형 문제인데 도형 문제는 좀 글쓰기를 좀 해두세요. 어쨌든 우리가 보조선을 좀 잘 그으면 좋을 것 같아. 보이는 선들은 전부 다 그어주세요. 보조선 끝자. 두 번째는 피타고라스 정리겠지. 자, 피타고라스 정리로 y를 x에 대해서 표현하게 될 겁니다. 보조선을 그는 건데 이런 식으로 보조선 한번 그어봐. 이제 넣어야 되네. 네. Q에서 직선 AB에 이렇게 보조선 긋는 거야. 직각 표시할게요. 그럼 보는데 이 점의 좌표를 A, B, C, D, E라고 할까? 네, E라고 하면은 PE의 길이 이쪽 길이 우리가 바로 탁 쓸 수 있거든? 왜냐면 얘가 X고 얘가 Y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PE는 뭐가 돼? Y-X가 되겠죠. 이쪽은 1인 거를 왼쪽에서 알 수 있고 이쪽 길이가 Y라는 거는 접었으니까 알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우리 삼각형을 볼 건데 이쪽에 직각삼각형이 보이겠지. 무슨 정리 쓸 수 있다? 피타고라스 쓸 수 있어요. 밑변이 y야. y제곱이라는 거는 y-x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y제곱은 y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야. 으악 날아가죠. 그래서 2x의 y는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y라는 거는 2x분의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y를 그래서 x에 대해서 표현했어.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리미트 x가 0 플러스인데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이 x인데 x가 으악 날아갈 거야. x가 0이니까 얘도 으악 날아가죠. 2분의 1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23번 두 함수에 대해서 x는 3에서 연속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지. 얘들아 일단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좀 쌤이 심화된 얘기를 좀 해줄게요. 일단 문제 푸는 거는 표 그리기로 우리가 문제를 풀 거야. 자, 표 그리기. 자,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f고요 g잖아. 곱셈이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우리가 표 그려서 문제 푼다 그랬지. 그래서 3 플러스 3 마이너스 3 세 군데에서 보면은 충분할 겁니다. 그럼 보는데 뭐 g라는 거는 이제 통일이 되어 있는 거잖아. 자, 다항 함수니까 다 똑같을 거야. 자, 그러면은 얘가 네 3 플러스 a, 3 플러스 a, 3 플러스 a 처리를 해주시고 3보다 큰 데서 가까이 가면은 3 플러스니까 얘를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대입을 해주세요. 1이고 3 마이너스야. 이쪽을 보면 되니까 3 대입하면 2야. 3을 넣어도 1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곱한 걸 보고 싶은데 3 플러스 a가 있고요. 2배 3 플러스 a가 있고 3 플러스 a가 있는데 이 세 개가 모두 같아야지만 3에서 연속이 될 거잖아. 식을 세워봐. 2에 3 플러스 a는 3 플러스 a가 돼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23번은 추가로 선생님이 뭐 곱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좀 필기를 해줄게. 필요한 친구들은 이제 참고하세요. 이제 곱함수의 연속성. 만약에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좀 이렇게 볼까? 자, 방금 한 내용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거든. 자, fx 자, 들어가고 곱하기 gx를 한번 볼게. 상황 자체가 그래. fx가 불연속이고 그 다음에 gx가 연속이거든요. 근데 이거 전체가 연속이라고 문제 조건에서 주어졌어.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우리가 바로 탁 쓸 수 있는 게 g의 a는 0이다. 이거 확정할 수 있습니다. 밑에 상황도 보세요. fx가 지금 3에서 불연속이잖아. 근데 gx는 연속함수예요. 근데 어쨌든 곱함수가 연속이 돼야 된대. 그럼 그 결론은 뭐냐? 우리가 사실은 G3은 0인 게 확정이 된다는 거야. G3이 0이니까요. 대입을 해주면은 3 플러스 A는 0이라서 A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엄청 쉽게 풀 수 있었다. 선생님 이게 왜 되는 건가요? 물어보면은 자 근데 이게 될 때가 있어. 항상 되는 거는 아니야. 만약에 fx가 그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존재하면 항상 가능하거든. 뭐 증명 뭐 간단히 하면은 이게 만약에 f가 x는 a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봐. 자, 이 상황이 붙어야 돼요. 그럼 이제 f가 있고 g가 있고 a 플러스 a 마이너스 a가 있을 건데 어쨌든 좌우 함수값은 존재하는데 불연속이니까 뭐 알파, 베타, 감마로 이제 수렴한다 보자. 그럼 g가 어떤 값이 될 건데 곱해가지고 두 개를 곱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세 개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뭘 곱해야 된다는 거야? 네, 0, 0, 0, 0밖에 없다는 소리지. 자, 그래서 GA는 0으로 확정이 된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알면 굉장히 유용하고 이거 수능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24번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자, 다음 만족한데 열린 구간과 열린 구간에서 각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세요. 얘들아 24번 수학적 글쓰기 해볼래? 여기는 정확히 미지수 놓기 문제야. 그 다음에 사잇값 정리도 쓰이겠지. 사잇값 정리. 그래서 우리가 전체 미지수 줄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요 우리가 새롭게 gx라고 하자. 자,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일단 gx는 0이 근을 가지기를 원하니까 그럼 g0과 g1이 0보다 작은 거 보이고 그 다음에 g1과 그 다음에 g2가 0보다 작은 걸 보이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면은 각각 하나의 실근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값들을 조절해 줄게요. g0이야.
0이라는 거는 0을 다 대입했어. 자, 그러면은 F0이랑 똑같죠? 뒤에 으악 다 날아가. 그럼 1이지? G1이에요. 1을 다 대입해. 그럼 F1이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1 대입하면은 여기 있는 값들이 다 들어가고 마이너스 5까지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될 거예요. 근데 곱해서 0보다 작아져야 된다는 말이니까 근데 G0이 0보다 크죠?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 G2도 볼게요. G2도 보니까 대입해. F2고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야. 되겠지. 얘가 13이었으니까 얘는 1이고 0보다 크거든요. 그럼 이 조건은 이제 OK가 됐다는 거야. G1이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됐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 여기 있는 이 조건. 얘만 만족시키면 충분하겠죠. 자,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A-3이고 A 플러스 2가 0보다 작으면 되니까 A는요 마이너스 2랑 3 사이면 충분합니다. 자,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용들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안녕.